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고장. 달구벌 대구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인데요. 특히 항일 독립운동의 성지로 알려져 있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청년과 학생들의 발자취. 시대에 저항하고 시대를 위로했던 시와 노래. 목숨을 내놓고라도 얻고자 했던 광복의 열망까지. 대구 독립운동 유적을 통해 질곡의 역사를 만나봅니다. 대한독립만세!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일주일 뒤인 3월 8일 대구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고풍스러운 이 건물은 교남 YMCA 회관입니다. 3.1운동의 정보를 대구 곳곳에 전파한 거점 역할을 한 곳이죠. 서울의 3.1 독립운동은 천도교와 기독교, 불교까지 이렇게 연합으로 했지만 대구에는 그 전날 천도교 교구장이 예비 금속에서 구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천도교는 완전히 빠져버리고 YMCA가 단독으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를 한 거죠. 여기가 바로 항일운동, 그러니까 기미 독립운동의 센터 노릇을 했죠. 많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여기서 토론하고 또 연설도 하고 또 외국어 교육도 하고 그런 사회교육기관으로 활동을 했죠. 당시 독립운동 현장에서 사용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까지 치열했던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교남 YMCA 회관. 인근에 대형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철거 위기에 놓이기도 했는데요. 민관이 함께 나서 지켜냈습니다. 이 건물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역사적으로 봐서 대구의 근대화의 제일 첫 번째 건물이고 역사를 잊은 백성에 대한 미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와서 옥고를 치르신 17분의 우리 선배 YMCA 지도자들 이런 분들의 활동상을 보면서 애국심을 다시 다지는 기회를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입니다. 대구 3.1운동은 특히 학생들이 주축이 됐는데요. 거룩한 빛을 비추라 하는 염원을 담은 이름. 당시 개성학교는 대구 3.1운동의 진원지이자 도화선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대구 개성중학교 아담스관. 좁은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면 대구 3.1운동의 그날이 고스란히 펼쳐집니다. 가사가 있기 하루 전 교사와 학생들은 일제의 눈을 피해 이곳에서 태극기와 독립선언문을 찍어냈는데요. 수세월이 지난 지금도 독립의 열망이 남아있는 듯합니다. 학생들은 태극기와 독립선언문을 가슴에 품고 청라 언덕에 하나둘씩 모였습니다. 대구는 광복의 그날까지 청년 민중학생의 저항이 끊임없이 이어졌죠. 학생들은 비밀 통로였던 이곳 3.1 만세 운동길을 지나서 당시 큰장이라고 불렸던 서문시장에 모였는데요. 대구 3.1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대구 중구는 골목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핏줄처럼 촘촘히 연결된 근대 골목을 따라 켜켜이 쌓여온 역사의 흔적들이 오늘날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남아있죠. 푸른 담쟁이 덩굴이 많아서 청라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언덕엔 시대를 위로했던 노래 박태준 선생의 동무생각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짓고 세월이 어루만진 이곳. 우리나라 대표 민족저항시인 이상화 고택입니다. 1939년부터 작고한 1943년까지 말년을 보낸 곳이죠. 그가 울적할 때마다 마음을 달랬던 감나무 마당과 사랑채 등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요.
이상화 시인의 대표시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당시의 비통하고 한맺힌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조국의 봄을 간절히 염원하며 불꽃 같은 삶을 살다 간 시인이 또 있습니다. 40년 생애 17번의 수감, 수임번호 264, 수임번호가 필명이 된 이육사 시인입니다. 교회 복도엔 시인이자 투사였던 이육사의 시와 얼굴이 동판으로 새겨져 있는데요. 이곳은 일제강점기 숱한 독립운동가들이 순국했던 아픈 역사의 장소입니다. 이 자리는 1910년부터 1971년까지 61년간 대구 형무소 자리였습니다. 그 후에 저희 교회가 지금 들어섰고 저희 교회가 다시 재건축하면서 지하에 있던 그 당시 형무소 적벽돌을 많이 발굴이 돼서 그거를 쌓아서 지금 이 기념물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육사 선생님도 원래 본명은 이 원자 록자인데 이곳에 수감해 계실 적에 수임번호가 264번이어서 그래서 이육사로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당시 대구 형무소는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감옥이었는데요. 이육사 시인은 이곳에서 3년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일제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싸웠던 오래도록 새겨야 할 이름들입니다. 대구 동구에 자리한 멋스러운 서양식 건물. 아침 해가 비추는 곳이라는 뜻을 지닌 조양회관입니다. 도산 안창호의 정직, 백범 김구의 정의, 매헌 윤봉길의 용기라는 가슴 벅찬 글귀가 눈에 띕니다. 조양회관은 1922년도 4월부터 착공을 해가지고 그해 10월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신 서상일 선생께서 대구에 오셔가지고 계몽운동과 청년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대구 구락구를 결성을 했습니다. 서상일 애국지사께서 부지 500평을 제공을 하고 대구 구락구 회원들이 모금을 해서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근대 건물의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고 또한 독립운동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엔 대구 경북 항일운동사와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상을 볼 수 있는데요. 대구가 독립운동의 성지라 불리는 이유, 광복회가 설립됐기 때문이죠. 현재는 광복회 대구 지부가 학생들에게 선열들의 독립운동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민족의식을 일깨워주는 계몽 활동을 하고 있는 아주 역사적이고 중요한 장소입니다. 조양회관 옆에는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이 우뚝 서 있는데요. 1945년 광복을 기념하여 45m입니다. 애국지사들이 잠들어 있는 이곳, 국내 최대 독립운동 유공자 집단 묘역인 국립신암선열공원입니다. 우리 공원에는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운동가 48분이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1일자로 국립묘지로 성격되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신암선열공원이었으나 국립묘지법에 따라 국립신암선열공원으로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묘지에 안장된 독립운동 유공자들은 광복군 활동, 임시정부 활동, 의병 활동 등 다양한 독립운동을 펼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구 3.1운동의 첫 희생자, 당시 개성학교 학생이었던 김용혜 지사의 묘소도 있습니다. 국립신암선열공원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방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 학생들 누구나도 편한 시간에 오셔가지고 단충사를 방문하여 참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은 지금도 뜨겁게 숨쉬고 있습니다. 광복에는 그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